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도 날씨가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좋으면서 이제 감기가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코맹맹이 소리도 이제 거의 안 들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머리도 안 아프고 이 너무나 기분이가 좋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 아팠을 때 몸이 아프니까 굉장히 좀 서럽고 진짜 이 몸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모두 다 빨리 나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진짜 몸은 아프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웬만하면은 운동을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해가지고 면역력이라고 하죠. 이 면역력을 이렇게 끌어올려야지 이런 뭐 감기 같은 거에도 안 걸리고 뭐 다른 질병에도 안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이제 밖에 나가셔가지고 뭐 운동을 걷기 운동 이렇게 또 하시거나 뭐 다른 운동 있지 않습니까? 뭐 하이킹을 하시거나 그런 거 이렇게 또 하면 얼마나 또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 플로리다에 이렇게 또 갔는데 플로리다에서 디센티스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싸웠었던 이 디센티스랑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회동을 이렇게 또 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공화당 이 대선 후보로 나오기 위해 가지고 서로 좀 이 껄끄러운 그런 것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 디센티스는 이제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또 파워를 이렇게 또 거머쥐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센티스는 이제 또 줄을 서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는 디센티스를 통해 가지고 플로리다에서 이 선거 자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또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디센티스는 차기 대선 후보로 또다시 나오기 위해 가지고 지금 또 이제 트럼프를 이렇게 또 도와주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공화당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올해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뭐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지지율 조사 같은 거 이렇게 또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어떤 곳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때는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 선거 자금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재판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으면서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제발 트럼프만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트럼프도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또 불안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 트럼프 뒤로 줄 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보면은 대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여심 표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 유권자들의 이제 표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사라져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의 낙태권이 지금 엄청난 이슈로 지금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트럼프도 이렇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연히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금지가 되는 게 더 강해지겠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대법원관을 굉장히 많이 6명의 이 보수파 대법원관을 이렇게 또 심어두고 그리고 이제 3명의
진보 대법원관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 로데웨이드 판결이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주들에서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가지고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불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 그 재판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다가 포르노스타를 이렇게 으쌰으쌰 한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던 그런 여성들의 표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악재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좀 비슷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진짜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진짜 이 민주당의 인물이 그렇게 없나요? 좀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야, 진짜 이렇게 악재가 많은 트럼프를 이게 누리지 못한다라는 게 좀 민주당한테 수치스러운 것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진짜 더럽기도 엄청나게 더러운 이 트럼프를 완벽하게 따돌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도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나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셨다 보니까 80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끝날 때쯤이면은 80대 이제 뭐 중후반 그렇게 될 텐데, 야, 이 80대 중후반 이 대통령 하실 그 때에도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통령을 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의 거의 대통령이라고도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중한테 인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전 대통령, 이 오바마 대통령 보면은 말하는 게 또 위트가 있고 굉장히 또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미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진짜 똑똑하고 말도 엄청나게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을 이제 믿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미국의 이 대학가들에서 이 반전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반전 시위가 지금 이 대학가들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요번 주말에 UCLA 있지 않습니까? 이 UCLA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반전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좀 이런 과격한 그런 이제 시위도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백 명이 이렇게 또 체포가 되는 등 이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대학가들에서의 이 반전 시위에서 이번 주말에만 대략 한 275명 정도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체포가 이렇게 또 많이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대학가에서 이렇게 반전 시위를 하게 되면서 체포가 된 그런 이 학생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800여 명이 지금 넘어간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 대학가들에 있는 이 학생들이 아직도 시위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반전 시위를 포기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빨리 이 전쟁을 멈춰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60년대에 있었던 이런 뭐 반전 시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연상을 시키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대학가들에서 계속해가지고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체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프리덤 오브 스피치,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미국의 이 헌법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제 위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반전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 반유대주의를 좀 막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을 뭐 정학을 시키거나 뭐 체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 가지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보면은 이 가장 핵심 코어로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리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프리덤 오브 스피치,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비판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버니 샌더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는데요. 이 버니 샌더스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왼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진 그런 미국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버니 샌더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버니 샌더스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반전 시위에 대해 가지고 나도 동참을 한다. 나도 지지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반전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니다. 이거는 반전 시위일 뿐이지,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 반유대주의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버니 샌더스, 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다가 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유대주의가 아니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버니 샌더스 뿐만이 아니라 이 대학가들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참을 하고 있다고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 엄청나게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한다라고 외치면서 빨리 전쟁을 휴전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반전 시위이지 반유대주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빨리 전쟁을 멈춰라. 빨리 휴전을 해라. 라고 이스라엘 네타냐후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심화되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네타냐후 때문이거든요. 이 구구파 네타냐후가 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서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이 공격을 이 가자 지구에다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 민간인들의 사망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평가가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대부분 이 구구파인 네타냐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리더를 누구를 뽑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거든요. 이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좀 이제 나쁜 쪽으로 이렇게 또 기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스라엘도 원래는 좀 우호적인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전쟁을 너무나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민간인들의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도록 전쟁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좀 이제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치우쳐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미국에, 그러면은 또 전 세계로부터 미국이 좀 많은 비난을 받지 않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는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는 절대로 득이 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트럼프만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지지율은 지금 비슷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좀 위태위태하다.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좀 별로고, 트럼프는 더 별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가장 큰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어제 이렇게 또 손님들이 이렇게 또 받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또 봤는데, 어느 손님이 있는데, 1살짜리라고 이렇게 또 나왔대요. 2022년도, 2022년생으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살이죠. 한 살짜리 아기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한 살짜리 아기를 이렇게 또 찾는데 이 이름을 이렇게 또 부르면서 이 빨리 탑승하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한 할머님이 이렇게 또 오셨대요. 근데 할머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이 할머님이 이렇게 또 오시더니만 자기가 이 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할머님 말고 이 한 살짜리 아기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이 할머님이 자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님 이게 조금 이렇게 또 정신이 어떻게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할머님이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이 할머님의 생년월일을 이렇게 또 넣지 않습니까? 생년월일을 이렇게 또 넣는데 1922년인 거예요. 1922년이어가지고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전산 시스템에 이렇게 또 넣었는데, 이 전산 시스템에서 이제 100살 넘는 거를 인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인식을 못해가지고 1922년이어야 되는데 2022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한 살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 할머님이 이렇게 탑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네요. 이 전산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할머님을 이제 한 살로 이렇게 또 인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소동이 있었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의료 발달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이제 더 자주 이렇게 또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좀 오래 즐겁게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아프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 미국의 이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들이닥쳤다고 하네요. 미국 이 오클라호마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면서 어제 이 토네이도 때문에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이 자연재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4명의 사망자와 그리고 이제 한 100여 명 정도의 부상자가 나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토네이도가 이제 지나간 자리에는 막 집 같은 것만 날아가고 뭐 자동차 날아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파괴가 됐다고 하네요. 미국은 원래부터 이런 뭐 토네이도 같은 것들 많이 일어나기는 일어나지만, 그런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이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더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토네이도 하니까 예전에 이 트위스터라고 해가지고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셨나요?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저 옛날에 그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 다지 램, 이 트럭을 타고 가면서 이 토네이도를 이렇게 또 쫓는 그런 영화인데, 트위스터인 것 같아요. 트위스터.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또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렇게 또 이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이렇게 또 보는데, 여기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영상을 이렇게 또 막 찍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또 찍는데, 이거 좀 무섭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프리웨이에 가다가 이 토네이도가 이렇게 프리웨이를 가로질러 가고 있어가지고 멈춰가지고 이렇게 찍은 영상을 이렇게 또 봤는데, 진짜 무슨 영화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커다란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빨리 돌면서 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막 흡수를 해가지고 위로 막 올라가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빨리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대피를 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좀 이 4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좀 안타깝네요. 삼가 구원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어느 이제 연구 기관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 내에서 가장 공기가 더러운 이 도시들을 이렇게 또 뽑으면은 어디인지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또 뽑으니까, 여기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가장 공기가 더러운 이 도시들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웨스트 코스트, 거의 대부분 서해안이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미국에서 가장 공기가 더러운 곳은 바로 1위 베이커스필드라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베이커스필드. 이 베이커스필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이제 내륙에 있거든요. 좀 바닷가랑 좀 굉장히 동떨어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이커스필드가
미국 내에서 이 공기질이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캘리포니아 또 비살리아라고 하는 곳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3위는 프레스노. 프레스노 하면은 이 놀든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이 놀든 캘리포니아의 프레스노도 완전히 놀드는 아니구나. 중간에 있는 이 프레스노도 좀 나쁘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진 스프링필드. 여기는 또 오레곤이네요. 오레곤이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5위는 사노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라고 하네요. 이 놀든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미국 내에서 5위로,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 아니고 미국 내에서 5위로 공기가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6위는 LA라고 합니다. LA랑 롱비치, 여기가 미국 내에서 6위로 공기가 나쁘다. 그리고 7위는 또 캘리포니아, 사크라멘토, 여기가 또 공기가 7위로 이렇게 또 나쁘다고 하고, 그리고 8위는 오레곤, 여기도 서해안이죠. 서해안 오레곤, 여기도 공기가 나쁘다고 하고, 그리고 9위는 피닉스, 아리조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위는 알라스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위부터 8위까지 전부 다 서해안이에요. 오레곤이랑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대다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곳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서해안이 이렇게 또 많이 뽑혔는데, 왜냐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서해안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웨스트 코스트 해가지고 여기에서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산불들 때문에 공기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이 기후변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공기질도 이 웨스트 코스트, 서해안에는 굉장히 나쁘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 서해안 해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이런 기후변화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오늘은 또 많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이 동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이 동남아가 엄청난 이 히트웨이브,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동남아 몇몇 지역에는 이 섭씨로 45도가 넘어가는 등 말도 못하는 이런 폭염 때문에 사망자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사병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덥다 보니까 열을 이렇게 또 많이 쐰다고 하면은 픽픽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 같은 것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폭염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산불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토네이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 기후변화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지구를 좀 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더 써야 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 미 정부에서 러시아제 전투기 81대를 이렇게 또 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제 전투기 이제 미국기를 이렇게 또 81대 정도를 이렇게 또 샀다고 하는데, 단돈 2만 달러씩, 뭐 2만 달러가 안 들었대요. 한 19,000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81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또 사는 그런 경매가 있었다고 해요. 경매가 있었는데, 이 카자흐스탄 있지 않습니까?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 경매에 이렇게 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모든 이 러시아제 전투기를 다 샀다고 합니다. 81대를 이렇게 또 다 사게 되면서 그 가격을 내보니까 한 대당 한 2만 달러가 안 됐다고 해요. 19,000달러의 전투기를 사왔다고 하네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2만 달러면은 그냥 중고차 가격이지 않습니까? 와, 새 차 가격도 아니고 중고차 가격으로 전투기를 사왔다. 진짜 너무나, 저도 하나 사고 싶네요. 너무나 싸게 이렇게 또 잘 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아마도 이 러시아제 전투기는 이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또 기부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원을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이 될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전투기가 카자흐스탄에 갔다가 미국에 이렇게 또 사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가게 되면서 그 전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다시 러시아를 친다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투기를 이렇게 또 모두 다 받는다고 하면은 전쟁에도 쓰이겠지만 뭐 부품으로도 이렇게 또 쓰이게 되면서 좀 이제 많은 도움을 이렇게 또 받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전투기 한 대 2만 달러. 와, 진짜 대박 삽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거 살 수가 있다고 하면은 당장 가가지고 파일럿 타가지고 이제 전투기 이렇게 또 몰고 다니면은 얼마나 재밌지 않을까. 그냥 제 상상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JP 몰건 있지 않습니까? 이 JP 몰건 CEO 제이미 다이먼 있지 않습니까? 이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진다 그러면은 전 세계 이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이 러시아 푸틴이 계속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로부터 핵전쟁에 대해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뭐 발트 삼국 뭐 요런 주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로부터 또 다른 전쟁을 분명히 러시아 이 푸틴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더 들먹이면서 핵전쟁을 더 위협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경제가 시궁창 속으로 이렇게 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JP 몰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기를 쓰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좀 이길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한테 계속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면은 진짜 앞으로 더 심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그런 이유를 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을 때처럼 다른 나라한테도 이렇게 또 쳐들어가가지고 여기 원래 우리 민족이었다 라고 하면서 똑같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들이면서까지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겠죠.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긴다라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막으면서 이 러시아를 엄청나게 타격을 주면서 좀 많은 이익을 챙기면서 전쟁이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휴전안을 이 하마스한테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은 그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인질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풀어주고, 그리고 한 10주 동안 완벽히 휴전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10주 동안 이렇게 또 시즈파이어 하는 거, 그 안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휴전안이 이제 잘 협상이 된다고 하면은 라파 이렇게 또 공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라파 공격하는 게 아마도 멈출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빨리 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10주 휴전한 다음에 완전히 좀 휴전을 좀 오래도록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0.1% 정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세로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소폭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제 내일 FOMC를 또 진행을 하거든요. 내일이랑 내일 모레 있을 이 FOMC를 이렇게 또 알아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대기업들이 계속해가지고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 FOMC 진행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연준에서는 그냥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 금리를 동결을 할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금리 인하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하는 거 몇 번 하는지, 몇 번 하는지 계속해가지고 몇 달 전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마도 올해는 금리 인하
세 차례 정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많이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다. 그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연준에서는 과연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를 이제는 그거를 봐야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이 미국에서는 이 소프트 랜딩을 할 것 같다. 이 골디락스에 들어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골디락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미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딱 적당한 선을 이렇게 또 그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잘 잡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까보고 나니까 지난 1분기 때 1월, 2월, 3월 달 해가지고 지난 1분기 미국의 GDP를 보면은 골디락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GDP가 한 2.5%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실상을 까보고 나니까 이 미국의 GDP는 1.8%, 1.6%인가 나왔죠. 굉장히 적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상치보다 더 적게 나오고, 그리고 이 미국의 1월, 2월, 3월 달 인플레이션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지수는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올라오고 있고, 예상치보다 다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골디락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골디락스도 아니고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올해 안에 과연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를 그거를 봐야지, 금리 인하를 몇 번 할지를 보는 게 아니다. 이제는 갑자기 좀 뒤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많이 좀 내려갔죠. 이 기술주들은 어느 정도 좀 버티기는 버텼는데, 기술주들도 좀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내려가기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0%대 기준금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0%대 기준금리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없을 듯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미 연준에서 돈을 너무나 많이 뿌렸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0%대 금리는 앞으로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대를 저버려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는 가파르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좀 이제 높은 상태로 좀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좀 엄청나게 강세까지는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 경제가 엄청나게 좋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굉장히 높게는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이 상태로 가다가 이렇게 살금살금 오르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리세션이 온다고 하면은 떨어지겠죠.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리가 높으면서 좀 오래도록 유지가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엔화 있지 않습니까? 엔 달러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불안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갔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60엔이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160엔 찍자마자 갑자기 내려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일본 정부에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개입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의혹이 이렇게 또 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이 엄청나게 강달러이지 않습니까? 강달러이다 보니까 이것은 뭐 미국한테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도 안 좋거든요. 전 세계도 안 좋다 보니까 좀 이제 불안불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 인하를 해줘가지고 달러도 조금 이렇게 또 약세가 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 경제가 경직이 되지 않고 잘 흘러가게 이렇게 또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는 그 요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집가, 그리고 이 유가이거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섹터에서의 이 인플레이션, 요 세 가지가 가장 이제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인지 좀 이제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거 진짜 힘드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오늘 13% 정도 이제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오늘 테슬라 주가가 13%나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날아갔거든요. 네, 중국에 날아가가지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고위 관리직들이랑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이 자율주행에 대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 출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출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얘기가 굉장히 좋게 잘 끝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의 주가가 13% 정도나 이제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이 중국의 바이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바이두랑 이렇게 또 손을 잡게 되면서 매핑 라이센스, 이 지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지도 라이센스 계약을 이렇게 또 맺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인데,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가 보안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거 못한다. 특히 틱톡에 대해 가지고 너네 이 미국에서 서비스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거를 이렇게 아주 그냥 현명한 방법으로 비껴나갔다고 하네요. 이 바이두라고 하면은 이 중국의 구글이거든요. 이 중국의 구글, 바이두랑 계약을 이렇게 또 맺게 되면서 테슬라는 이 중국에 있는 이 지도 매핑 시스템을 미국 서버에 있는 걸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런 보안 문제도 잘 해결을 이렇게 또 받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조만간 이 중국에서 이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것 같다. 베타 말고 실제로 이렇게 또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가 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풀 셀프 드라이빙 중국에서 먼저 출시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테스트를 잘 마친 다음에 미국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이렇게 또 중국에서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잘 이렇게 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도 풀 셀프 드라이빙을 잘 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로보택시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트위터 X에다가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테슬라는 지금 현재 이 AI에다가 이 인공지능에다가 10 빌리언 달러, 100억 달러를 지금 쏟아붓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렇게 구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AI 인공지능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랑 경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AI 이 풀 셀프 드라이빙에다가 엄청나게 인공지능을 겸비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테슬라는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에다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보택시 만약에 풀 셀프 드라이빙이 된다고 하면은 로보택시가 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버랑 리프트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풀 셀프 드라이빙에다가 이 AI 서비스를 감미를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 오너들한테 한 달 동안 이 풀 셀프 드라이빙 무료로 이렇게 또 개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 풀 셀프 드라이빙 가격도 지금 내렸거든요. 원래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구독 서비스 해가지고 한 달에 200달러였는데 이거를 100달러로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많이들 이렇게 또 구독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테슬라 오너들의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사용률을 본다고 하면은 예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250% 정도나 폭등을 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이 베타 버전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테슬라가 하는 게 딱 명확히 보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어느 정도 좀 주춤하고 있으니까 이 전기차를 포커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차보다는 이 자율주행 서비스에 엄청나게 포커스를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가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지금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난 1분기에 테슬라 진짜 나빴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나빴는데, 그런데 이 실적 발표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다. 그리고 싼 자동차도 만들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 로보택시도 이렇게 또 출시를 할 것이고,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도 우리는 조만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 어마무시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을 성공의 열쇠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을 잘 구현을 해내야지만 테슬라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는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 만드는 것은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이상의 것을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서 이 풀 셀프 드라이빙 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배터리 기술을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CATL이거든요. CATL 회장이랑도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호텔에서 이렇게 또 만났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또 많이 나눴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지금 뭔가 엄청나게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주가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라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또다시 잘 이렇게 또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이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옵티머스도 이 내년쯤에는 이제 출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가격을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2만 달러대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옵티머스가 제대로 잘 나와가지고 출시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진짜 잘 쓰이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잘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미래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제 길거리에 막 로봇들이 막 걸어다녀. 야, 그러면은 진짜 우리들이 옛날에 상상을 했었던 그런 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만약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에서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대체를 해가지고 인간들의 노동을 대체를 하는 것이거든요. 피지컬 노동을 이렇게 또 대체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미래로 빠르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벤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투자 회사에서 이 애플의 등급을 지금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애플의 투자 등급을 이렇게 또 올리게 되면서 목표가를 195달러로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합니다. 애플에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이렇게 또 투자 등급을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애플 실적이 좀 괜찮았나 보죠. 또 이 인사이더들 또 그런 정보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실적이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투자 등급을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애플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실적이 나쁘기는 나빴죠. 중국에서부터 이 아이폰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이 아이폰 15도 지금 저도 계속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계속해가지고 업그레이드만 하고 있다. 아이폰 11 때부터 지금 15까지 거의 다 똑같지 않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 아이폰 올해 안에 아이폰 16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 아이폰 16 제대로 못 나온다고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 안에 나올 이 아이폰 16을 본다고 하면은 AI도 들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좀 이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아마도 앞으로도 좀 잘 나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에는 충성 고객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애플 제품을 한번 쓴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좋거든요. 생태계의 그 연관성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한번 쓰면은 막 이 제품도 사고 저 제품도 사고 막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충성 고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애플이 제대로만 이 제품을 잘 뽑아낸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은 이 풀필멘트 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창고들 이렇게 또 임프루브먼트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60여 개나 되는 이 메트로 아리아 지역, 좀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 창고들을 이렇게 또 개선을 이렇게 또 마치게 되면서
배송하는 것을 엄청나게 좀 단축을 했다고 하네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주문을 한다고 하면은 하루 이하가 걸린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이 배송 서비스 빨리 하는 것을 엄청나게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여기다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셰인 이런 것들이랑 경쟁을 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이 빨리 배송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중점해주고 운영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안에 배송하는 거 가능하도록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60여 개나 되는 이 창고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또 썼다고 하니까 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은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좋겠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블링컨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이스라엘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시스파이어 하라고 휴전하라고 지금 압박을 이렇게 또 넣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는 1% 정도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 커다란 전쟁 두 개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가지고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유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유가를 내려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이 이스라엘 전쟁을 빨리 휴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한때 62,000달러가 붕괴가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이 할빙이 있지 않습니까? 반감기가 이렇게 또 건너가게 되면서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까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변화는 없다. 오히려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짙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만약에 진짜 실제로 이 들이닥치게 된다고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오면은 비트코인 그런 거 필요 없죠. 내가 살기 바쁘기 때문에 비트코인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